네, 월요일이니까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한 분 더 오셨고요. LMS 스탁의 하창만 본부장도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네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하창만 본부장은 오늘 월요일 개장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지요? 네,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심을 에너지 섹터. 오늘 네.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안보 회담을 갖죠. 네,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죠. 어떤 영향을 줄지. 일단은 그 관련된 흐름에 따라서 사실 이제 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대표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리비아 송유관 뭐 수리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공급에 대한 조금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펙에서도 뭐 증설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증산하는 거죠. 증산하는 부분들을 좀 고정적으로 좀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공급은 점점 타이트해지는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. 이게 그렇죠. 이제 에너지 가격을 조금 동절기의 특성도 있고 해서 오를 수 있다. 네. 그래서 미리미리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혹여나 싶어서 이제 또 네. 준비하자 이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천연가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뭐 말씀해주신 그 회담에 따라서 또 가격의 변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선물 쪽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격에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에너지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러한 움직임들이 원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수출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서도 사실 이제 대선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도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성장성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이런 SMR 관련된 뭐 이런 수출이라든지 수요도들이 뭐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본다라면은 이렇게 이제 원전까지도 좀 추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원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땐 좀 소외가 되고는 있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좀 모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도 좀 관심을 같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에너지에 대한 뭐 대란들 그리고 이런 공급이나 수요에 대한 이벤트들은 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지금 유가는 아직 그렇게 뭐 호가가 강하진 않은데 내추럴 가스, 천연가스 CME 거래에서 지금 호가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5%? 네. 이 호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가스값은 조금 들먹이는 것 같습니다. 뭐 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자 정유민 처장은 오늘 네. 뷰? 뭐 이따 하고 일단 분위기부터 분위기 보죠. 한번 네네, 훑어볼까요? 그게 개장 더 나을 것 호가 같아요. 분위기. 예, 일단 좀 전체적인 분위기 일단 지난 금요일에 환율이 이제 뭐 1,200원 밑으로 좀 다시 내려오기는 역외 했습니다만, 환율. 네네, 역외 환율이. 근데 좀 뭐 미국장이 또 좀 혼조를 좀 보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과연 이제 금요일 날 그래도 나름 반등을 했는데 그거 다 뱉어내는 거 아니냐, 다시 또 밀리는 거 아니냐, 이제 이런 또 걱정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일단 코스피 쪽은 그래도 좀 약보합적으로 좀 나옵니다. 그래도 뭐 오늘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난번 목요일 날 만들었었던 저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계속해서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, 그다음에 옵션 만기 전후한 수급의 좀 되돌림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뭐 방어력은 좀 좋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그 주말 사이에 이제 오미크론과 델타의 이제 그 변종이라고 또 나오는데 변종, 네. 합성 변종이라고 델타크론? 예, 델타크론. 뭐 카이 어디죠? 키프로스인가?
네네. 키프로스, 사이프러스. 네. 예, 예.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접근이 안 되고 뭐 국내에는 아직 그것이 없고 근데 그 해외 원문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보니까 국내 번역본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델타 크로스 아까 뭐랬죠? 델타크론? 델타크론. 델타크론이 오미크론이 델타크론보다는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뭐 그렇게 우려 사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또 백신이 또 잘 커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강세를 이제 나타내려는 이제 호가가 지금 뭐 좀 접수가 좀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일부 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몇몇 보이긴 합니다만 뭐 그건 좀 찻잔 속에 바람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. 또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매수 호가가 조금씩 들어옵니까?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. 모처럼만의 좀 금융주들이 지금 뭐 플러스 호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뭐 신한지주, KB금융,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플러스권에서 지금 동시효과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네요. 네네. 또 미국은 CPI CPI도 있고 그다음에 11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있어요. 뭐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이제 금리가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시장 금리가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금융주들이 조금 아무래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상승 좀 강세로 나타나는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. 거의 다 이제 ETF, ETN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부분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너무 게 이슈가 확 붙어가지고 뭐 삼성이 인수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이렇게 자극되는 거야 이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삼성이 좀 이게 대규모 M&A라고 했고 거의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런 로봇 종목 우리 특히 이제 국내 로봇 종목들을 인수할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좀 대규모 M&A를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하만 인수가 9조짜리였어요. 그러니까 네. 제가 볼 때는 해외에 있는 로봇 뭐 이렇게 조 단위의 뭐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지 국내 업체들을 찾아서 이렇게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가능성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약간 로봇 쪽은 좀 끝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좀 드는 상황이고요. 일단 코스피 쪽의 상황은 어쨌든 좀 보합권인데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이제 게임주들이 또 조금 이제 약세를 좀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모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피의 약간 금융주, 인플레이션, 금리 뭐 이런 쪽에 강세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전통주냐 기술주냐 구분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약간 그 전통적인 금융주들 그다음에 하창원 본부장이 얘기하실 때는 에너지 관련주, 철강, 소재주 약간 그쪽이 오히려 조금 묵직함이 있는 것 같다. 이 정도. 그리고 이제 환율이 여기에서 이제 주말에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 하락의 효과가 코스피에서 나타날지.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플러스 개장을 예고했는데 왔다 갔다 하네요. 네. 그렇고요. 네. 자, 코스닥 개장 분위기는 접수되는 거 상황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? 여전히 뭐 정치 관련된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 뭐 대표적으로 에디슨 EV가 일단 강한 호가의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뭐 개장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인 이제 GSE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 갈리는 것 같아요. 종목별로 뭐 네. 킹거나 이런 종목군 좀 오르는데 오히려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쪽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
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주말에 좀 이벤트들이 뭐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좀 희석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이번 주에 기다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저번 주에 좀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시세가 분출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목받았던 섹터가 계속 그냥 그대로. 네, 그리고 이제 또 뭐 잡종변이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네.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 종목군들도 좀 어느 정도 약 강세에 좀 출발을 하려고 자가진단 키트 그러면 휴마시스인가요? 뭐 효과는 어때요, 좀? 수젠텍이라든지 수젠텍 지금 2.5% 정도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휴마시스도 이제 1.98% 약 2%대 좀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엑세스바이오도 1%대에서 전반적으로 김시윤 연구원이 많이 얘기했던 기업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진단 키트들 중에서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큰 이제 수주가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이런 미국과의 계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이제 수주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자가 진단 키트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. 뭐 지속적으로 수요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나쁘지 않게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애매한 시간에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주가 뭐 호가가 기대만큼은 강하진 않는데 일단 문 열어봐야 되겠죠. 근데 일단은 원화가 조금 강세로 나타내고 물론 이제 우리 자체의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 때문이긴 한데 일단은 뭐 1,200원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뭐 지금 게임주 뭐 한 10초 남았는데요. 게임주 좀 이렇게 호가가 좀 약한데 약하죠. 예, 그렇게까지 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지난번 만들었던 그 밑으로는 뭐 좀 경직성이 있다고 보니까 일단 개장하고 좀 보도록 알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자,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. 네. 자,核진 기업을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은 네, 저는 시장은 좀 어렵지만 SOE를 조금 S51. 네, 일단은 이제 약간 안전성을 좀 찾으시는군요. 그렇죠. 지금 시장에서 제가 최근에 조금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들고 오고 있는데 네. 그 중에서도 좀 소외받았다가 이제 좀 다시 관심을 받는 쪽으로 일단 좀 종목을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SOE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유 시장에 대한 이런 공급 타이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. 뭐 재고 평가 이제 자산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런 뭐 시라든지 이런 뭐 송유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우리가 갑자기 하루 만에 딱 좋아지거나 그러기엔 좀 어려운 이벤트이다 보니까 좀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 최대 또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실적주들이 좀 좋은 부분들은 뭐 장이 눌렸을 땐 좀 빠르게 회복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SL 같은 경우 배당 부분에서는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배당 부분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면 또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이런 또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이런 개선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대한유화랑 1조가 넘는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좀 주요국들의 이제 제품 재고가 6년 사이에 가장 낮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가 치명률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정유 업체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뭐 해지 수단으로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대 밴드 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잡아가서 한번 단기적인 시세 정도는 좀 분출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일단 SOE 같은 경우는 금일 또 이제 오전에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는 나오긴 했습니다. 이제 네. 2분기 이후에 이제 현대오일뱅크 상장이나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가격적인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로 좀 어느 정도 회귀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 시기까지는 충분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는 라인에서 한 번 정도 이 흐름을 따라가 볼 만한 지금 상황이지는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S51.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금 안보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저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
뭐 잠재적인 리스크를 조금 가늠한다면 에너지 쪽. 네.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뭐 모르는 일이니까. 네. 정혜민 차장님. 네. 오늘은 뭐 종목 거의 다 망했습니다. 네. 진짜 이렇게 무거울 줄. 저는 뭐 일단 뭐 유니드 말씀드렸었는데 네. 뭐 지금 뭐 11만 원 밑에서 좀 매수 한 두세 번 정도 매수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굳이 뭐 싶고요. 서두를 필요는 없을 예,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좀 무거워지는 건 예, 현실이니까. 하락하고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은 뭐 종목에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러시겠습니다만 네. 이게 어떠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다시 반등을 내주고 하락을 하는가 또 어떠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바닥을 짚고 반등을 하는가 이런 것만 좀 파악을 하셔도 만약에 이제 수급이 조금만 좀 정상 궤도로 좀 돌아서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또 이렇게 밀 수 있는 이런 또 힌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락한다고 막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시장이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도 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도는 조금 알아가셔도 네. 좋은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포인트잖아요. 이번 주에 뭐 또 성장주 실현의 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게임 쪽은 상당히 어렵네요. 네, 아무래도 뭐 그 고밸류 성장주 쪽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네. 그런 변동성도 있는데 이 메타버스, 뭐 NFT, 네, 코인, 가상화폐 쑥 들어가 버렸네요. 네. 그래도 이제 돈 잘 버는 성장주를 따지면 뭐 게임주를 뺄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는 판호 막아놓고 굉장히 한국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. 네.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게임주들도 뭐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완전히 꽝은 아니다.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뭐 접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뭐 저는 이번 주 정도면은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주중반 이후에 좀 턴할 수 네, 있을까요?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요. 같이 힘을 내보시도록 하죠. 뭐 오늘 조금 밀린다고 막 와 또 뭐가 안 되네 이렇게 낙담하시는 예단은 금물. 네. 네. 그렇죠. 뭐 시장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개장 두 분이 함께해 주셨고요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